안녕하세요. 경매리입니다. 자, 오늘은 분당 서현에 있는 4층 다가구가 경매로 나왔는데 감정가 11억, 최저가 5억 6천. 너무 싸죠? 싸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밑에 법정이상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물건 한번 보실게요. 자, 19 타경이에요. 1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 23년도인데 5월 15일 스승의 날 입찰을 하는군요. 반가격으로 떨어졌죠? 자, 뭐예요? 토지는 매각 제외, 건물만 매각. 건물 면적 300 연면적. 건물만이라도 이 금액이면 싸죠. 싼 거예요. 이 금액에 건물을 산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토지는 매각 제외니까 토지는 어떻게 된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먼저 보실 거는 위치를 먼저 볼게요. 보시면 여기 판교역, 신분당선 판교역이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분당선 임해역 서현역. 서현역에서 보니까 거리상으로 한 500m 정도, 500m 정도에 있는 다가구 건물인데, 한번 로드뷰, 거리뷰로 한번 보실게요. 자, 이 건물이 아니고, 요 건물이죠, 요 건물. 4층 건물인데 유독 이 집만 여기를 막아놨어요. 울타리를. 차도 한 대도 없고. 이 안쪽에 있나요? 다른 집들은 이렇게 열려 있는데 굉장히 어떤 싸움의 느낌이 듭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요게 1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13년도 한번 볼게요. 요때 거의 지어져서 13년도 지금 13년도 8월입니다. 요 8월 사진이 13년 8월 사진 미리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13년 8월 사진, 14년 10월 사진. 그때는 차단막이 여기만 있었네요. 14년 10월. 그 다음에 요때는 괜찮았죠. 그렇게 차단막 올라가 있고 요게 18년 2018년이고 19년 사진도 있네요. 19년도에도 뭐 요 정도 이렇게 있다가 자 13년부터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부터 보셔야 되나 뭐 임차인이 먼저 나와 있는데 쭉쭉 보시면은 뭐 2억에 들어오신 분 1억 5천에 들어오신 분 나머지는 뭐 다 월세예요. 그 다음 미상 18년도 두 분 14년도 한 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월세로 들어가는 게 당연히 정석이죠. 왜? 땅 주인이 다르니까. 땅 주인이 다르니까. 자, 등기부를 먼저 보니까 건물 말고 토지 먼저 볼게요. 자, 토지 뭐 93년부터 이제 있는데 실질적으로 11년도에 이분이 매매로 사셨어요. 이분이 이 건물 주인하고 똑같아요. 매매로 사셔서 좀 찾아보니까 한 16억 정도에 사신 거예요. 토지를 16억 정도에 사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 그 다음에 뭘 했겠어요? 토지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을 준비를 했겠죠. 11년도에 샀으니까. 아까 건물은 13년도에 보존이 나왔어요. 그것도 본인이 한 게 아니고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가압류 등기. 채권자가 보존 등기를 치른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을 했던 거죠. 이 건물을 지으면서 많은 돈이 들어갔겠죠. 자, 이분이 이제 11년도에 사시면서 자, 다시 보시면은 채권자가 여기서는 이건데 그 전에 이 건물을 사실 때, 이 건물을 사셨을 때 16억이란 돈으로 사셨는데 양봉농협, 양봉농협에서 대출을 받으셨어요. 지금 여기는 안 나오죠. 등기부에 다 저기 빨간 줄로 그어졌어요. 다 지워졌으니까.
양봉농협에 거의 한 20억 정도 대출 받고, 그다음에 개인 대출 뭐 5억짜리, 7억짜리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대출을 못 갚으니까 경매를 진행했던 거고, 농협에서 진행했던 겁니다. 양봉농협에서 진행을 했던 거를 강시외 29명, 그러니까 총 30명이 낙찰을 받았어요. 이것도 이제 뭐 단체에서 받았으니까 어느 학원에서 받았을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요거 낙찰된 당시를 한번 볼게요. 먼저 13년도예요. 이것도 13년도. 건물이 거의 다 지을 때쯤, 그때 토지가 먼저 나왔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자, 그때 사건이 요 사건입니다. 12타경. 16억에 낙찰이 됐어요. 땅이 174평. 땅도 좀 커요. 그 당시에는 건물이 이렇게 돼 있었죠. 기가 막히게 샀습니다. 30명이 돈을 얼마씩 투자했는지. 근데 대출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대출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자,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근저당 받았죠. 11억 7천, 11억 7천. 아까 16억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다시 이제 원금들을 많이 회수하고,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자, 13년 1월 달에 받아서 대금 납부는 4월 19일 날. 4월 19일 날 소유권이 들어온 거죠. 이 30명이서. 자, 여기 나와 있죠. 양봉농협 소유자. 자, 그러면서 요게 토지가 먼저 13년도에 팔렸고, 자, 그러면은 이게 법정이상권 없다는 거는 뻔히 알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법정이상권 얘기를 하자 보면은 이렇게 성능 요건은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존재할 것. 여기서 벌써 어긋났었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미 뭐 건물의 등기도 안 쳐져 있는 상태였고, 뭐 어쨌든 건물주가 지는 싸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주 뭐 학원의 코치를 받았는지 전문가의 코치를 받아서 30명이 같이 십시일반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분율을 보니까 한 명이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조금씩 한 사람 한 1,000만 원 넣은 사람도 있고, 보니까 그 30명 중에 많이 넣은 사람은 뭐 몇 억씩 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지분을 계산해 보니까. 어쨌든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지금 시기를 보면은 13년도에 자 소유권을 언제 받았냐면은 13년 4월 달 4월 19일, 아까 잔금 낸 날짜죠. 소유권 이전이 돼서 등기 친 다음에 뭘 하겠어요? 이제 그 다음 작업은 이 작업을 해야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그래서 이 사건 번호를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당연히 뭐 찾아보나 마나 인용. 그래, 땅 주인 편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면 건물 철거도 할 수 있고 가처분까지 내려졌으니까. 근데 이런 등기를 보고도 임차인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자체가, 월세는 괜찮아요. 소액 보증금 200만 원, 아주 이거 계약 잘했습니다. 월세는 내더라도 뭐 돈 띄일 건 없으니까요. 3천만 원, 요거는 조금 뛸지 안 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되고, 자, 뭐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한 거 보니까 5천만 원 조금 위험한 것 같고, 조금 덜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금액 2억, 1억 5천. 이사도 못 가고 계속 해결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과연 해결될까요? 안 팔립니다. 건물만 누가 사갑니까? 자,
토지만 먼저 낙찰받아서 법정이상권으로 이렇게 건물 철거 인도 청구권을 해서 승낙을 받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제 철거하는 신용을 해야 되죠. 이 새 건물, 물론 이제 지금 10년 됐으니까 지금은 새 건물은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새 건물, 뭐 어쨌든 철거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긴 취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은 이 토지 주인이 낙찰을 받을 텐데, 자,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임차인. 이제 건물 주인이 되면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토지 주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덜컥 받으면은 이제 이 등기부상을 보고 이렇게 과연 진짜로 이렇게 들어왔는지도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배당 요구 한 걸 보니까,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안 받았죠. 뭐 코치를 받았는지 다른 작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임차인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 요것들이 어떤 계약서를 가지고 또 들고 일어날지, 이제 이런 문제들. 상당히 이거 끌고 가는 걸 보면은 건물주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듯한. 처음에 소유자보다 바뀌었죠. 처음에는 이 씨였는데 밑에 보시면은 원래 이거를 낙찰받을 때는 이 씨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소유권 보존한 것도 이 씨였잖아요. 여기 서 씨로 바뀌었어요. 등기부를 제가 보니까 처음에 이 땅을 사신 분이 이분이 이 땅을 사셨잖아요. 여기서 땅을 사시고 그 양봉농협에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개인 대출이 또 밑에가 5억 7억이 있었어요. 거기 한 분이에요. 이분이 아시는 사이인지 어떤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끌고 가는 게 대단히 머리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쪽 라인이, 건물 쪽 라인이. 물론 법정이상권이 없다고 이제 덜썩 이 땅을 먼저 받기는 했는데, 이제 손해 보는 사람들은 이 임차인들이란 말이에요. 뭐 원래 건물주 땅 주인은 돈 많이 뺐습니다. 돈을 많이 뺐어요. 양봉농협에서도 뺐고, 뭐 다른 저당권으로도 뺐고. 어쨌든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정이 뭐 쉽지는 않습니다. 법정이상권을 하더라도 어떤 물건을 만나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 경매를 처음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 1년 아니면 뭐 한 6개월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런 법정이상권을 많이 뒤져보죠. 많이 뒤져봅니다. 왜? 학원에서 배우는 건 굉장히 좋은 것들 몇 개 배우니까. 땅을 매입을 하고 새로 지은 그 건물을 철거 소송을 해서 이겨서 다시 지료 청구를 하고, 또는 건물 철거 소송에서 철거를 한다고 해서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그 건물을 사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 이런 굉장히 좋은 얘기들만 많이 배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10건의 법정이상권을 하면 한두 건이 이제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고, 상당히 시간적인, 뭐 금전적인, 이제 그 다음에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기는 합니다. 법정이상권이. 자, 법정이상권에 대한 어떤 환상은 버리세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땅이 중요합니다. 땅, 토지가 중요해요. 자, 내가 평상시 이제 하실 일들은 그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동네, 내가 잘 아는 동네, 이런 동네 위주로 이제 경매 물건을 보시다가 괜찮은 땅이 나와서 근데 위에 건물 있어? 그래. 그때 파시면 돼요. 공부를 그때 하셔도 돼요. 그냥 지금은 재미삼아 법정이상권 물건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다가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동네, 내가 지금 사고 싶은 동네, 그런데 그런 땅이 나왔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파시면 됩니다. 우리 학원에 찾아오시든지 뭐 저한테 찾아오시든지, 그러면서 같이 논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이상 경매리였습니다.